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차, 이제 페이스, 파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가 외부에서 주는 자극은 F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시스템의 반응은 뭐 진폭 있고, 이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아까 이제 이 진폭을 측정해서도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페이즈 렉, 이 위상 차이, 그 위상이 반응이 뒤쫓아간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삼각함수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시간축이고, 내가 이제 자극을 이렇게 줬어요. 자극을 진폭이 이렇게 F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의 반응이 어떻게 된다? 진폭이 일단 바뀌죠. 진폭이 A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근데 프리퀀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이제 페이즈 렉이 생긴다고 해서 얘가 똑같은 페이즈가 되려면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현재 여기에서는 위상이 0이죠. 위상이 0인데 드라이빙의 위상은 0인데 반응의 위상은 음수가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각도가 마이너스 얼마. 여기서는 시스템의 반응이 이 파이만큼 느린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보조선을 몇 개 그을게요. 여기 이제 여기 한 주기죠. 그러면은 자, 시스템은 여기를 후행한다는 거예요. 후행. 그래서 그림이 뭐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자, 이 파란색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힘은 최고점을 줬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시스템은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삼각함수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각도가 뒤따라가서 항상 똑같은 위상이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 좀 이제 이 모양이 좀 그런데, 이걸 복소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조금 더 이제 쉬워요. 복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제 따져 보셔야 되는데, 자, 진폭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복소수를 치고 사인이니까 이 각각의 복소수의 y축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도 혹시 진폭도 그릴게요. 이게 F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진폭은 이제 A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저 F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점이 이 원주상을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오메가의 각속도로. 그 돌아가면서 실제 y 값은 실제 y 값은 여기서 복소 수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썼다 그러면 요게 되는 거고, 여기 썼다 그러면은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 같은 오메가 프라임이잖아요. 그런데 각도가 요만큼 느리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각도하고, 그러니까 드라이빙의 각도하고 시스템 쫓아가는 요 각도, 이제 진폭이고요. 여기에는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각도 차이가.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이 여기까지 갔어. 그럼 얘도 똑같은 페이스로 여기까지 가지만 여전히 이 각도 차이는 파이만큼 되고, 시스템이 여기 있어. 이제 드라이빙이 여기 있으면 시스템은 여기 있어서 여전히 요 사이 각도는 파이만큼. 그래서 시스템이 항상 뒤따라간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나 뒤따라가고 있는지, 이제 그게 그 각도, 페이즈 렉의 그 각도, 아까 이제 뭐 사인 코사인이라고 했는데 뭐 탄젠트 파이가 뭐냐면은 이게 그 각도였죠. 그 후행하는 각도였고, 그 각도를 측정하면 아까 이제 레저넌스를 이용해서 오메가나 아니면 오메가 프라임을 잴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후행하는가, 그거로부터 내가 이 댐핑이 얼마나 강한가, 뭐 기타 등등을 알 수가 있고, 이 보시면 이제 각도 페이즈 렉이 바로 정확하게 이 B에 비례하네요. B 댐핑. 그래서 결국 이제 페이즈 렉은 뭐 어떤 걸 의미하는 바냐면, 에너지가 내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만큼 내가 시스템에 에너지를 이제 전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댐핑에 의해서 전부 다 외부로 발산되겠죠. 그렇죠?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디시페이션이라고 불러요. 에너지 디시페이션. 그래서 이 에너지 디시페이션의 물리적인 소스는 이제 B가 되는 건데, 댐핑.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가, 그것은 정확히 이 페이즈 렉, 파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제 역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역학에서 드리븐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 파트를 잘 보시고, 단위 시간당 얘가 이제 한 바퀴 돌 때 에너지가 얼마나 댐핑 되는가, 그걸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요 각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드라이빙 포스가 조금 전에는 이제 삼각함수로 주어지는 제일 간단한 드라이빙을 생각했는데, 자, 이제 다시 이제 시간 대신 그냥 x로 쓸게요. 자, 이 periodic driving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주기 함수일 때, 뭐 일반적인 주기를 생각해도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주기가 2파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냐면, 이런 미분방 정식을 풀고 싶어요. 자, 이런 미분방 정식. 자, fx가 지수함수일 때, 삼각함수일 때, 뭐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식일 때, 이런 간단한 몇 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특히 이제 삼각함수일 때는 조금 더 이제 물리 현상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좀 자세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주기 함수일 때는 과연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제 선형성의 성질을 이제 잘 이용하면 되는데, 자, 앞서서 우리가 7장에서 임의의 주기함수는 내가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주기함수는 특히 주기가 이제 2파이인 경우에는 cn exponential inx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른다고 했죠. cn은 어떻게 구해요? cn은 자, 요게 cn이죠. 그렇죠? 즉 주기함수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럼 내가 cn을 알고 있는 거야. 저 적분을 통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그럼 이제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얘는 무엇이냐? C0 더하기 C1 exponential ix 더하기 C2 exponential 2ix 땡땡땡. 그 다음 이쪽으로도 C-1 ix. 자,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와, 소스가 무한히 많네요. 그런데 이제 겁낼 필요가 전혀 없죠. 선형 방정식의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각각에 대해서 소스가 아무리 많아도 각각의 소스에 대해서 내가 따로따로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즉,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소스가 무한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파티큘러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요.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cn exponential inx의 그런 소스를 갖는 파티큘러 솔루션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그래놓고 그것을 다 합하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전에 배웠죠. 좀 전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n에서 뭐 배웠잖아. 그죠? 앰플리튜드가 변하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i n x 위상이 조금씩 변하고 이걸 다 합쳐놓으면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cn 나누기 루트 자 오메가 여기서 오메가가 얘가 바로 b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메가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죠? 오메가 프라임은 n이 오메가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 제곱의 제곱 더하기 헷갈리네. a 여기 n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쓸까요? 요거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n은 뭐다? b 빼기 n 제곱분의 an.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각각의 모드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모드에서 따로따로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 모드들의 솔루션들을 다 주워 모으면 이렇게 이제 전체 답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선형성 때문에 이 선형성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그런 함수로 나한테 가져와 봐야 내가 다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임의함수는 내가 풀이의 시리즈가 아니라 풀이의 트랜스폼으로 할 수 있죠. 풀이의 트랜스폼으로 해서 역시 익스포넨셜 주기함수의 합으로 쓸 수 있고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답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거꾸로 주워 모으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예제들이 나오는데 그 풀이의 시리즈를 이용한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십시오. 자, 연습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볼게요.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자, 여기서
요것에 답을 구하시오. 자, 우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한번 구해볼까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자, 여러분 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에 익숙하셔야 되는데, 자, 요것은 디퍼런셜 그걸 적어주면은 d 제곱 2번 미분하니까, 한 번 미분해서 5 곱하니까 5d 더하기 6y예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d-e d,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시스테매틱 방법에 의해서 모든 솔루션을 다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데, 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직관력을 이제 도입해서 동원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의 답은 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필요한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C1 exponential 2x, C2 exponential 3x. 자, 이거 인수분해 2하고 3을 찾았는데, 이걸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6은 0 하면 2하고 3이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자, 파티큘러 솔루션, 자,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함수가 여러 개 더해지고 있네요. 그럼 어떤 걸 머릿속에 생각한다? 아, 이거 선형 방정식이지. 내가 소스가 이거 하나 있을 때 답을 구해서 파티큘러 솔루션 찾아야지. 자, 찾아봅시다. 걔는 지수함수의 경우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면 그냥 익스포넨셜 x를 갖다 쓰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걔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다르네요. 여기 1이고 여기는 이제 2, 3이잖아요. 여기는 1인데 여기는 2, 3이니까 그냥 익스포넨셜 x만 갖다 써도 되고, 앞에 개수만 맞춰주면 돼. 앞에 개수는 이제 얘를 내가 여기다 대입하면은 상수 2가 나오네요. 상수 2가 나오니까 그냥 개수도 이게 1만 갖다 쓰면 되네요. 요것이 저것에 의한 파티큘러 솔루션이고, 자, 얘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 일단 얘 파티큘러 솔루션 먼저 찾아봅시다. 쟤는 제가 미분 열심히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되래. 그럼 쟤는 6분의 마이너스 5 하면 되겠네요. 그럼 미분하면 다 0이고 곱하기 6 한 것만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이제 6x, 자, 요거만 하면 되는데, 6x는 이제 폴리노미알이네요. 폴리노미알. 이제 이것도 이제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6x라고 하는 것은 6x 익스포넨셜 0x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0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2와 3과 다르네요. 그럼 이게 1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답이 뭐가 된다?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어쩌고 x 더하기 저쩌고. 요것만 이제 찾았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 괄호를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야. 미분 방정식에 지금 여기다가 어쩌고 x 더하기 저쩌고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요 답이 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게 6x가 되도록 세모하고 네모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요 좌변 계산해 봅시다. 자, 2번 미분하면 다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이제 한 번 미분해서 5를 곱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5 세모네요. 그 다음에 6 네모 더하기 6 세모 x. 저게 6x가 되려면 세모는 1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모는 6분의 5.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 여기 6분의 5. 이 두 개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서로 이제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그냥 x가 되겠습니다. 그럼 x를 대입하면 이 두 소스가 동시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x 대입했을 때 그게 나오는지 6x 빼기 5가 진짜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5번 문제는 자, 책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쓰여 있지만 자, 얘를 이제 그냥 얘는 요거죠. 사인 하이퍼볼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얘는 우리가 지수함수는 쉽게 다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로 쪼개 써주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얘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제 d 제곱 빼기 1이 그것 때문에 c 익스포넨셜 x 더하기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요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 이제 여기 1하고 여기 1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따라서 제에 의한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냥 익스포넨셜 x만 쓰면 안 되고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개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 때문에 생겨나는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기도 익스포넨셜 위에 마이너스,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그것도 겹치죠. 따라서 얘도 그냥 자기만 쓰면 안 되고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여기 개수. 자, 그 개수는 어떻게 찾는다? 저걸 직접 대입해서 요거를 미분 방정식에 여기다 대입을 해서 2분의 1 x가 되도록 요 앞에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요거를 여기 대입해서 그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세모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뭐 43번 좀 제일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43번은 자, 요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기 이제 ft라는 미분 방정식인데 이 소스가 자, 요거일 때를 한번 찾아봐라. 그럼 이제 뭐 호모지니어 솔루션은 제가 안 구하고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만 제가 이제 쓰면,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자, 소스가 3개예요. 1번 소스, 2번 소스, 3번 소스. 그럼 각각 소스에 대해서 1번 소스는 어떤 파티큘러 솔루션을 만들어내냐면은 a 1 exponential i 오메가 1 프라임 t 빼기 위상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스는 요만한 진폭에 요만한 페이스 딜레이를 만들고, 세 번째 소스는 자, 요만한 진폭과 페이스 딜레이를 갖는 솔루션을 만드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각각의 A1, 2, 3, 그다음 오메가 5, 1, 2, 3는 이제 다 답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A n이라고 할까요? A는 자, 이게 진폭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진포.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이게 다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준 것이 이런 솔루션. 아무리 복잡한 소스가 있더라도 가능한 것이 이제 리니어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 리니어하고, 리니어하면 항상 우리가 각각의 부분 답을 다 전체를 더하면 전체 답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답의 합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는, 혹은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슈퍼포지션이에요.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라고 불러요. 방정식이 리니어하면 답은 부속품들의 답의 선형결합으로 주어진다.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된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어떠한 복잡한 문제들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